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첫 시간은 이제 농업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활력 사업을 왜 하게 됐으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활력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좀 논의를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로컬 푸드랑 뭐 푸드 플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강의할 때마다 좀 자리들이 꽉 차 있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고요. 그만큼 또 관심이 높아졌다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좀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농업인 또는 생산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실까요? 생산자다. 나는 생산자다. 네. 한 5분 정도 되시네요. 네. 보통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 이제 농가분들을 많이 주로 대해서 강의를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뭐 누구보다도 농업의 중요성을 아시고 또는 판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생각을 또 나눌 수 있는 또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단순히 생산자들, 농촌에 계시는 분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농업, 농촌의 기능과 가치. 강릉시는 농촌인가요? 도시인가요? 네? 농촌. 네. 또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농촌이 좀 더 센 느낌인가요? 어제는 도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강릉은 아직까지 뭐 도농복합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흔히 얘기하는 도농복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둘 다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도 일정 부분 이제 품목으로 좀 편중돼서 이제 농업 지역들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강릉 시민들이 강릉시에서 농산물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나라고 인식할 정도로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안에서도 생산과 소비가 다 공존을 하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에서 우리가 이제 농업 농촌에 대한 기능이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농업 같은 경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기온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작물의 재배 방식이나 재배 품목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뭐 대구 하면 사과 뭐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 강원도가 이제 사과의 주산지로 변모를 하고 있고요. 수박도 강원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쪽 동네에는 바나나를 직접 국산 바나나를 키우기 시작을 했고 열대 작물들도 이제 밑에 쪽에서는 하우스에서 다 작물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감귤이 경기도 화성시 위쪽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른 구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품목 재배 방식은 완전히 틀이 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은 변화를 겪고 있고요. 기온이 변화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지금 기존에 있던 농업들을 방해하는 요소들, 뭐 병해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병들도 생기면서 기존의 농사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 작물도 막 들어오면서 시장들도 많이 바뀌게 됐고 이런 작물들이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또 소비자들도 기존에 먹던 것들만 먹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게 되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직 안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농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었죠. 농업으로 먹고 살고 농업으로 이제 수출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받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것들이 많은 기간들을 지나오면서 이제 성장 기반들이 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경제를 주도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미미해진 그런 상황까지 내려갔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농업을 발판으로 다른 산업들이 이렇게 쭉 성장해 왔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농업이 조금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산업들이 자구적으로 자생적으로 성장을 함에 따라서 농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같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확 떨어져 버린 상황인 거죠. 근데 농업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산업을 돕지 못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농업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냐 그랬을 때 환경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예전에 농업을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농업을 바라봐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다원적 기능,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다원적 기능은 점점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농촌이 왜 중요하고 왜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표로서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한 이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다원적인 기능을 가지고 중요한 기능을 가진 농업, 농촌이 지금은 존속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농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농촌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안 돼서. 예.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 혼자 떠들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오늘 혼자 4시간을 떠들어야 되거든요. 농업이 존속의 위기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면 사람도 늙어가고 인구가 감소합니다. 노동력이 떨어지겠죠. 노동력 떨어지지만 구매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지 않으면 지역 시장은 돌아가지 않는 거죠. 돌아가지가 않으면 당연히 시장이 줄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안 되니까 인구는 다른 곳으로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비단 농업, 농촌에만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사는 어떤 물건을 강릉 시민이 막 소비를 해주면 그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산업은 계속 커지겠죠. 그럼 일자리가 돌고 그 일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다시 지역 내에 물건을 사고 이렇게 순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농촌도 도시도 이렇게 조금씩 힘이 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하게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뭐 그래프에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경북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인구가 없는 동네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비단 그냥 그쪽 동네 일뿐만이 아니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겠죠. 특히 강원도에서도 그나마 이제 도시격인 강릉시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강릉시도 지금 이미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도시권에만 사람이 있고 농촌 마을 쪽에는 사람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을 생산하는 지역에는 사람이 없고 뭔가를 소비하고 써야 되는 지역에만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필요한 물건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의 위기는 단순히 시골이나 농촌이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지탱해주는 지역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농촌의 존속 위기는 큰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최근에는 좀 희망적인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귀농귀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혹시 귀농귀촌 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타 지역에서 있다가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귀농귀촌이 지금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년 전 정도부터 막 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가셨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젊은 세대들과 40대, 50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귀농귀촌이 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전보다는 준비되고 조금은 전략적으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 왜 귀농귀촌을 할까요? 왜 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귀농귀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시 오는 거죠. 예, 퇴직이 일러서. 예, 맞습니다. 퇴직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도시에서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농촌이 힘들어서 자식들을 도시로 보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쪽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귀농귀촌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작지만 경쟁력 있는 시장 또는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귀농귀촌을 하면 이제 기존에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셨거나 땅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쪽 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이라는 건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는 것이고, 귀촌은 농촌 마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데, 그 농촌 마을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귀촌을 했을 때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가져가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농촌이 조금은 이제 변화의 시기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겠지만 똑똑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좀 지역들을 바꾸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좀 이끌면서 가는 그런 마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 농촌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하고 있고, 좀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치이는 삶보다는 좀 삶의 질,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면서 농촌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그냥 막연하게 쇠퇴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이 단순히 그냥 생산, 그리고 농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마을을 지킨다, 이런 의미는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농업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능들을 농촌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이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도시에서 오염시키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농촌이나 산에서 상쇄를 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농업 생산을 통해서 경제적인 기능들, 이제 소득을 벌어들인다든지, 단순히 농가의 생산뿐만이 아니라 농가가 생산하는 물건들을 뭐 각지로 이동을 시키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그 소득 자체가 다시 농업 생산으로 돌아오는 그런 순환적 기능들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전통을 유지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재생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농업의 중요성은 점차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농촌의 공익적 기능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강릉시 안에 있는 우리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들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촌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농촌의 생산들이 다 그랬습니다. 많이 생산하고요,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되고, 다양한 품목보다는 잘 팔리는 품목들 중심으로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강릉시의 농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자, 배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실 수 있는 품목들, 그다음에 단순히 고소득적으로 보는 딸기, 이 정도 수준에서만 좀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의 미미한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품목들도 있겠지만, 제가 도매시장 자료를 한번 훑어봤더니 한 5개 품목이 전체 강릉시에서 밖으로 나가는 품목 중에 9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품목이 같은 품목을 농사를 짓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생산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누가 사주는 품목인가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하던 시장,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품목들에 대한 이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도 원래는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고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정부가 주도한 품목 또는 주도한 시장을 목표로 해서 지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는 좀 방향을 전환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농업 정책에 대한 방향들도 많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의 환경을 지키는 부분들, 또는 농업 농촌을 활력 있고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정책 지원 방향들을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 농촌을 단순히 생산지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또는 우리 지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을 살려야 된다,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정책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 사업 안에서 우리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대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이제 중요성들이 많이 인식이 바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물었더니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이제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게 67%,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또 67% 나왔고요. 식량 안보 차원에서 75% 이렇게 중요성을 꼽아줬습니다. 식량 안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식량 안보? 식량 안보라는 게 뭐죠? 식량안보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자급자족률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급자족률이겠죠. 지금 우리가 경제가 좀 많이 발달하고 수출 수입이 원활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어떤 물건이든 또는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혹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한테 막 실제적으로 많이 와닿지는 않으셨겠지만 물가가 좀 올랐습니다. 수입되는 물품이 줄어들고 지금 이제 강릉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예, 기한이 다 돼서. 그러니까 그 노동자분들을 써야지 농사를 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던 농가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또는 고비용의 인건비를 투입을 해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어디로 갈까요? 다 소비자한테로 가겠죠. 믿져서 판매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의 자급자족률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조금 좁게 봤을 때 강릉시로 만약에 도는 도로가 다 막혔어요. 백길도 끊겼어요. 그럼 강릉시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네. 네, 백길은 끊겼습니다. 예, 스스로 자급자족, 예, 좋습니다. 예, 육지에서 있는 거는 이제 배추랑 감자를 계속 드셔야겠죠. 한철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이 식량 안보는 상당히 무서운 무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우리랑 관련 없는 이제 뉴스에서 막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뭐 옥수수 값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저렴하다고 먹고 있는 고기류의 대부분의 원가로 들어가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올라가면 우리가 수입해서 먹는 지금은 우리 국산보다 싸다고 먹고 있는 그 고기들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가 자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소나 돼지들도 가격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 사료가 끊기면 우리 돼지나 소도 줄어들겠죠. 예. 그렇게 되면 식량에 대한 자급이 무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 농촌을 지켜야 되고 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공익적인 기능, 환경, 사회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이 있냐 없냐를 지켜주는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좀 더 강조하면서 인식하면서 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익적 기능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좀 공익적 가치를 돈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27조 9천억 원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매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익적 가치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농업 정책, 농식품부의 예산이 얼마일까요? 이것들을 바치고 있는 농업 예산. 이 정도의 27조의 가치라는데 우리나라의 영업 예산은 16조 정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10조 정도의 더 큰 이제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나 인정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농업 농촌이 이렇게 중요했나라고 하는 생각들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국민한테 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연차를 더할수록 62%, 70%, 72% 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반면에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연차를 더할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네 공익화하는 거 인정해. 내 돈은 못 주겠어. 그러니까 서로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내 돈이 들어가는 건 싫어. 또 더 밑에 한마디를 더 들어보시면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외국산을 사 먹으시겠습니까? 네, 더 늘어납니다. 이 말은 우리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인지라고 같이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진심으로 뭔가를 농업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국내 농산물 중요하지. 근데 비싸. 안 먹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농산물에 있어서는 좀 크게 막 작용하는 게 없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품목들, 외래 품목들 또는 외래 종자들이 들어와서 지역 내에서 팔려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인식적인 차이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로컬 푸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로컬 푸드 이용해 보셨나요? 다 해보셨나요?
좋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그 실질 소비자 비중에서 아직 10%를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져야 지역에 내에서 이제 어떤 순환이나 고리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인식하고 활동하는 소비 주체들이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많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익 수준이 많이 높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죠. 외국산을 먹겠다 이런 부분들을 전환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시켜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농업 농촌에 있는 그러한 관계되는 사람들, 농업 농촌이라고 하는 그 품목들이 스스로 소비자한테 이제는 어필을 할 때가 된 겁니다. 농업 중요해. 그러니까 너네들이 좀 더 이용을 하고 좀 더 부담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푸시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태까지는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책이 가면 가는 대로 좀 수동적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만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 시장을 이제 한번 다시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타임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시작 시점이 이제 최근에 로컬푸드 운동이 불면서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 강릉시도 이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한력 플러스 사업을 강릉시에서 로컬푸드를 육성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농업 중심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처음에 여셨지만 조금 잘 안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로컬푸드 육성 정책도 수립하시고 이제 신한력 사업을 유치를 하셔가지고 로컬푸드 중심의 농업 농촌 살리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오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멸 위기가 있는 농촌 시군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농촌 마을을 살리기 위한 아이템, 핵심 사업, 핵심 인력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농촌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농업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농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 농촌을 살려보자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한번 살려보자라고 한 것이고, 기존의 농업 정책들은 뭐 마을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하천 정비를 한다던가 마을 회관을 지어준다던가 폐교를 보수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될 때는 잘 돌아가다가 지원이 끊기면 그냥 다시 이제 낡아지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또는 사람이 있을 때 운영이 되다가 사무장님 월급 지원이 끊기면 또 정지.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들은 다시 사장되고 또 한 10년 있다가 또 지원받아서 한 3년 돌리다가 또 사장되고 이게 이제 계속 순환을 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전에는 농촌 마을에 어느 조직이 돈을 벌겠다. 뭐 우리 특화 품목이 있어서 특산 품목이 있어서 이걸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이 조직 만들고 공장 짓겠습니다 하면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 지원금이 내려가고 난 한 5년 뒤 그렇게 되면 그 마을을 위해서 이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시기상을 띄워주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남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농촌 관련된 사업들은 이 마을 공동체 또는 이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농식품부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차에 따라서 이제 계획들이 많이 바뀌어 왔는데요. 이전에는 경쟁력을 만들고 뭐 자원을 발굴하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 부분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이제 지향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개발의 목표 지향점이 예전에는 그런 경쟁력이나 시장성을 중심으로 한 또는 지역에서의 이제 기반을 만드는 그런 중심으로 갔다고 하면 이제는 공동체 관계를 복원한다든가 협동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든가 일단은 사람 중심으로 농촌 개발 정책들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사업들은 그냥 지방으로 다 이양을 시켜버리고 너네 알아서 해 하고, 중앙 단위에서는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가져오면서 단순히 1년짜리 그냥 2, 3년짜리 짧은 계획이 아니라 5개년, 10개년, 10년 이런 쪽으로 사업 기간이 긴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관리하는 방식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
이 사업은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것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계획을 짜서 올려봐. 그래서 당신들이 올린 계획들이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해줄게. 그런데 이것 말고 당신들이 원하는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필요하면 같이 붙여서 올려와.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까지 통합적으로 묶어서 패키지를 시켜서 한 번에 지원을 해줄 테니까 계획서를 면밀하게 잘 짜서 올라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은 뭘 짓고 사람은 몇 명 모집해서 3년 동안 운영하시오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시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시설도 필요하고, 지금 당신이 말한 사업 말고 옆에 부서, 앞에 부서에 있는 사업들도 같이 필요하다. 묶어서 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키지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방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이제 집중도를 높여서 좀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로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에 인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농촌에 인구가 많아져야 된다라기보다는 인구가 유지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을 맞춰내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좀 주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체계나 제도적 정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활력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 신활력 플러스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핵심 주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핵심 주체는 한 사람 또는 한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활력 플러스의 핵심 주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는 이 분들 중에 단계적 교육을 걸쳐서 발생하는 리더분들, 그런 사람들이 다 주체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고민한 창의적 사업, 지역에서 필요하고 특색이 있는 사업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이것들이 엮여져서 통합적으로 농촌 또는 우리 강릉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체계를 만들어 가게 하는 게 이 신활력 플러스의 추진 방향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전에 원래 신활력 사업이 있었습니다. 낙후된 지역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신활력 사업이 있었고요. 요것들이 이제 지역이 이제 전국에서 70개 시군, 제일 못 사는 70개 시군을 골라서 그 지역에다가 좀 원동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봐라 라고 해서 찍어서 내렸던 사업이고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원이 끊기고 나서 많이 사장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신활력 플러스를 부활을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시군을, 농촌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체, 핵심 주체와 사람을 만드는, 중요시하는 그것들을 핵심으로 놓고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중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을 만들고 그룹핑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이제 주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내년까지 한 100개소 정도 지역을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선정이 되고 한 1년 정도의 계획 수립 기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통과가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초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들을 1년 정도의 승인 기간을 거쳤습니다. 컨설팅, 저희 외적으로 중앙에서 자문을 받고 사업 계획을 조정을 하고 큰 틀을 맞춰주는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후에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말에 원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이제서야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많은 질문 중에 어제도 이제 여태까지 그럼 뭐 했어요? 뭐가 진행됐어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코디님들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모여주신 분들이 조금 관련된 일, 하고자 하는 일들의 수요가 생기면 그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단순히 누구를 위해서만 무슨 사업을 줄 거예요? 얼마를 줄 거예요? 이런 사업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뜻이 모여지는 영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농가분들 몇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뭐 얼마를 쓸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은 아니니까요. 조금 더 학습을 더 하시고 이 사업에 뭔가를 좀 알아가시면서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님이 계시고요. 단장님이 있고, 이제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아까 대표 코디라고 하시는 분이 아까 오셨는데, 박순영 코디님이 이제 이 영역별 코디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지역에서 이끌 끌고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코디를 구성해서 저희가 큰 틀은 짜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이 액션 그룹들을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영역별로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룹핑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어떤 영역으로 갈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플러스 로컬 푸드형이라고 했는데 강릉시가 로컬 푸드형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뭐 사과를 하든 인삼을 하든 하나의 품목으로 그 품목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제 원주시하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로컬 푸드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농촌 지역과 도심 지역을 같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서 농업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도시민들이 소비하면서 또는 이용하면서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을 어떻게 찾아내고 육성할 거냐. 그게 이제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시설 중심, 어떤 뭐 장목 중심이 아니라 먹거리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놓고 우리가 먹거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퍼뜨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로컬푸드와 관련된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가공이든 어떤 영역에서든 자기만의 포지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는 와중에 우리 지역산 먹는 먹거리 또는 지역산 뭐 특화 메뉴 이런 부분들로 같이 접합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계가 없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일을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죠. 농촌이 살려면, 농촌이 지속되려면 농업이 있어야 되고요. 농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농촌은 없어지겠죠. 그냥 마을이 되겠죠. 근데 이 농촌에서 농민이 살아가는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인 소득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정주 여건이 필요합니다. 집이 있어야 되고요. 뭐 회관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을 위해서는 이것들이 반드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 안정적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품목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팔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자를 100만 톤을 생산을 하는데 강릉에서는 10만 톤밖에 안 먹어요. 그럼 90만 톤을 지역에서 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보내면 다 팔아줄까요? 그러니까 이 안정적 소득이라는 것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이제 안정적 소득을 가지고 이제 대농들을 대규모로 지으시는 분들은 뭐 그런 대로 가져간다고 하지만 중소농들 작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소득을 만들어야 될까요? 고령화되는 이 시기에서 농가들이 어르신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좀 활력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주 여건과 더불어서 문화나 복지 여건들이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을에서 이제 그냥 잠만 자는 마을이라기보다는 재미가 있는 마을로 만들어 가는 것이 어쨌든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활력화를 위해서는 문화 복지의 확충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을 단순히 내가 짓고 있는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또는 지금은 없지만 새로운 소득 영역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 소득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농촌에 계신 분들만 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활력 사업을 저희가 도시와 농촌을 결합한다는 게 단순히 농촌에 있는 먹거리를 도시에서 팔아준다, 먹어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소득화 방안이라든지 전략들을 도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면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도시민과 민간 활동가라고 이제 이것들 추가한 부분이 이전에는 농촌 마을의 지원 사업이 내려가면 농촌에 계신 분들끼리 사업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들 틀 안에서 그 사람들 그릇 안에서 만족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논의했던 그분들끼리 논의해서 만들어낸 산출물이 안타깝게도 소비지나 그걸 사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의견이 전달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끼리 하기도 벅찼거든요. 만들어내면 다 만들었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공에서 실패하시는 이유가
내 가족과 내 주변 분들한테만 평가를 받고 시장에 내보냅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공품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수많은 가공품이 강릉시에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처음에 강릉시에 와서도 로컬푸드를 할 때 가공품들이 유명한 게 뭐가 있나요? 했을 때 이렇게 주시는 걸 좀 해보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훨씬 싸고 훨씬 나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왜 이용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0,000원,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10만 원, 그 가치를 못 느끼는 순간 그거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면 영원입니다. 영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논의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역 먹거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1차 농산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식품들, 초당 순두부, 리조트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뷔페 음식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쓰여지고 있을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구 20만 정도 되는 강릉시에서 시장이 얼마 안 돼요. 학교급식 몇천 명, 시장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강릉시 학교급식 한 40억, 50억 되거든요. 먹거리만 사는 것만. 거기에 강릉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과연 그 시장이 작을까요? 우리가 방문객이 1,000만 명 정도 되는 관광도시입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먹는 것 중에서 강릉산이 얼마나 될까요? 순두부만 그렇게 먹어도 강릉산을 다 커버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원주시의 인구가 한 36만 되는데요. 작년에 로컬푸드 실제 이용객이 2년 전입니다. 3,0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이용한 사람의 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를 팔아줬냐면요. 300억을 팔아줬습니다. 지역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 소비시장은 만들기 나름이고, 우리 시장이 인구 몇만 안 돼요. 2만 명밖에 안 돼요. 3만 명밖에 안 돼요. 라고 하지만 그 2만 명, 3만 명이 1년 동안 먹거리 사는 돈을 한번 따져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100% 다 우리 걸로 만들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비중을 점유해 나간다고 하면 굳이 외부에서 사올 필요도 없고 외부로 보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게 로컬푸드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서 이런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중요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관광도 만들어보고 도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해보자.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운영할 핵심 주체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계획한 강릉 시날로 플러스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 먹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생산을 합니다. 중소농, 청년농, 고령농, 대농들까지 다 생산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큰 규모를 가지신 분들도 지역에 있는 시장으로 또는 지역에 있는 가정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갖고 있지 않고 다 서울이나 춘천 갔다가 다시 강릉으로 오는 역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고령농이나 중소농들, 작게 생산하시는 분들이 판매할 시장이나 매대가 없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소의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전통시장에 가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사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 도매시장에서 떼서 파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로 대체될 수는 없느냐. 지역 외부의 물건들을 떼서 파시는 분들한테 로컬푸드를 어떻게 사라고 하냐. 가격만 맞으면 사서 파실 수도 있죠. 시장에서 또는 그분들한테 음식을 재료를 배달해주는 식자재생들만 루트를 조금만 변경을 해도 지역산을 살 수 있는 루트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산을 살 곳이 없다. 지역산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지역에서 뭐가 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뭐가 얼마에 팔리는지 생산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역산을 이용하라고 하냐. 이게 실질적인 주요 소비자의 말입니다. 네. 사보지도 않았는데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편견이죠. 편견. 지역의 농가들이 농약 가서 많은 돈을 달라고 하니 당연히 비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비싼지 또는 왜 비싸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된다고 하면 그 가격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정적인 소비처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결고리들이 지금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농촌에 다양한 주체들과 생산물들이 있는데 도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많은 수의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는 계절별로 관광객들이 계속 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보면 이 수많은 관광객을 우리 강릉 시민들, 우리 강릉 시민이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큰 건물, 또 이 건물 포함해서 큰 건물들 안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기차 실어서 보내는 꼴밖에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예. 뭐 여기 세인트에도 뭐 몇천 명씩 왔다 가신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강릉시의 전통시장이나 로컬푸드 매장이나 갈까요? 해장하러 초당 순두부는 좀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리조트 안에서의 그 비싼 돈 먹고 그냥 풀장에 있다가 바다 보고 가는 겁니다. 강릉에 만약에 바다가 없었다면 사람이 이렇게 올까요? 우린 관광도시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바다가 없었다면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관광으로 오신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릉은 바다 빼고 뭐가 있지? 식도로 가라 아무리 검색해봐도 커피집밖에 안 나와요. 소당 순두부 먹으러 가면 두세 집 갔다가 기다려도 열받아서 집에 가고. 네.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놀러 오면 먹잖아요. 어떻게든 먹으러 갑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우리 걸로 만들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식의 루트들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하나의 문화고요. 강릉 시민도 안 먹는 걸 외부한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안 먹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자랑입니다 하고 먹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히트 상품을 품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히트가 되지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걸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히트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의 접점들이 계속 생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고 하면 당연히 원재료가 있는 농촌 또는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어서 농촌 마을에다가 색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 마을의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 뭐 점심이 어제 얼마였지? 4만 원? 네. 비싸서 못 먹겠더라고요. 네. 여기서 그거 먹는 사람들 농촌 마을에 가서 좀 집 좀 고쳐서 좀 편안한 뭐 이런 류의 사업들도 할 수 있고요. 코로나 터지면서 저기 장흥 쪽에서 했던 게 이틀 살기 뭐 이렇게 해서 한 가족당 10만 원 하면 이제 하루에 3끼를 다 주는데 그 만족도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연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지역산 농산물로 하시고 지역의 손맛으로 하시고 농촌 마을을 살리는 계기가 됐거든요. 물론 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것들을 줄 서서 해야 돼요. 지금 일주일 살기 30만 원 뭐 이렇게. 근데 거의 평은 뽕은 뽑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가보고 싶었는데 줄을 많이 서서. 근데 그런 류의 사업들. 그러니까 지역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살릴 건가는 내 거를 잘 팔게 하겠다, 내 집에 오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강릉시에 이런 마을이 있거나 이런 상품이 있으면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살려보자, 띄워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리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이템, 품목 이런 것보다는 그것들을 같이 해주실, 고민해 주실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뜬금없지만 저 멀리 것들을 얘기했다가 지금 점점 로컬푸드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방향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품목들을 생산을 하고 상품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종합센터도 지어서 유통을 담당할 거점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 거점, 문화생활시설 뭐 이런 시설들도 만들어서 각각 뒤에서 논의를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역 먹거리도 만들고요. 지역에서 먹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문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냥 먹는 문화, 뭐 식도락 문화든 뭐 관광객용, 뭐 선물용 상품을 만드는 문화든 그것들을 활용해서 축제를 하든 뭐 로컬 푸드를 계속 할인 행사를 하든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먹거리가 있고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고 좋은 활동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알려내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을 중심으로도 진행을 할 것이고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 저희가 구사하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생산이든 가공이든 유통이든 소비든 또는 문화적인 영역들이라도 결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하셔서 이 사업들을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센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비 내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배당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각각의 이제 관광 거점이나 이런 데들도
부분들도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사업 내용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화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들이 같이 모여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먹거리를 발굴하고 찾아내고 키워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식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사람들 또는 이 로컬푸드를 응원하고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서포터즈 육성, 그리고 우리 거를 체험하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체험단 이런 것들을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카테고리를 나중에 카테고리별로 이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모여서 해보자, 이러한 조직들이 생겨나기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역할들을 부여를 하고 같이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체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표현을 하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슬라이드 번호 이제 35쪽부터 이제 아마 페이지 20몇 페이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리더 그룹 육성에 지금 사업으로 잡아 있는 꼭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교재로 한 번씩 좀 보시고요. 차후에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들 관련된 사업들이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들, 시달력 아카데미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들을 소개하는 자리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달력 플러스 사업하고 로컬푸드 영역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인식을 높이는 그러한 교육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자원 상품화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또는 이제 로컬푸드를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것, 로컬푸드 브랜드 개발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과 관련된 기초 기반도 지원을 하고 종합센터, 지역농산물 인증, 그리고 문화장터 이런 것들을 지금 주요 사업 꼭지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된 것이 있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식문화 자원 발굴단 이런 것들은 지역 내에서 산재에 있는 좀 우리가 좀 특화해야 될 만한 문화 자원, 식문화와 관련된 자원들 또는 식재료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 주체 활동가들을 좀 만들고 육성을 해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로컬푸드를 또는 시달력 사업을 조금 이렇게 응원해주고 홍보해주고 하는 서포터즈들을 육성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도 이제 하나로 이제 문화 허브성으로 잡혀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전체를 저희가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심 지역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학교 급식이나 리조트, 외식업체 이쪽으로의 로컬푸드 공급, 그다음에 오죽헌이나 해변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로컬푸드 장터 또는 홍보 체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갈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시달력과 관련된 문화성 관련된 사업들도 같이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문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이 지역 내에서 이용하는 문화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강릉 관광객들을 타겟으로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릉 시민도 즐거워야 다른 사람도 와서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단발성 사례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우리 강릉 시민들이 같이 로컬푸드를 가지고 어떻게 생산할지, 어떻게 만들어갈지, 어떻게 퍼뜨려 나갈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매시장 내에는 저희가 이제 학교급식 공급과 함께 이제 좀 유통을 담당할 유통센터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해서 이제 지원센터, 교육센터, 문화센터 이렇게 이쪽 일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장터는 영곡해변, 안목해변, 오죽헌 이런 쪽에다 직매장이나 로컬푸드 장터를 설치를 해서 이제 상설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원래 이렇게 가고자 했었는데요. 아직 한 1년 정도 조금 딜레이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작업들이 이제 지금 같이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제 저희가 아마 사업단에서 밴드를 구축하시고 그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도 좀 하시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논의를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좀
지루하시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또는 우리 조직, 여기 뭐 아마 사업체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기업이나 우리 사업 조직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근데 단 그거는 이제 조금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걸 하면 내가 돈을 좀 벌겠구나.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보다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운동, 하나의 활동으로서 좀 가볍게 접근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것들이 심화 단계에 들어가고 고도화에 될수록 실질적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우리도 돈도 벌고 같이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체계들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가도 리더 영역별로 한 20명, 그리고 액션 그룹도 한 20그룹까지도 폭넓게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도 생산 조직들을 육성하고 마을의 식품업체나 가공업체 이런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육성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묶여져서 지역 내에서 좀 소득이나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 체계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 먹거리에 대한 인증이나 문화 전문가 이런 부분들도 각각 육성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제 뭐 어떤 공인 인증이나 뭐 이런 체계보다는 조금은 약하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체계들을 가져가는 것들, 그리고 먹거리 문화 활동가, 이제 같이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모집을 해서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이제 사업비 영역이 이제 4개 영역에 13개 사업 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신한력 플러스의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오늘 이제 오후까지 해서 아마 100여 명 정도의 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강의를 하는 동안 계속 좀 감사한 거는 이제 집중을 많이 해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농가분들만 있으실 때보다는 조금은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농가분들을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많은 관심을 쭉 다양한 영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2회 있은 두 번째 강의에서는 로컬푸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